안녕하세요, 레드RPM 종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의 중형 세단 신형 K5,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K5 페이스리프트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가솔린이나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키에 다른 점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키는 요즘 기아에서 신형 모델들에 반영해주고 있는 새로운 키 디자인인데요. 이 키가 괜찮은 건 무게가 가볍습니다. 근데 싸 보이진 않아요. 이런 점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도 락하거나 오픈하면 여기 이렇게 램프에 점등도 됩니다. 이런 확실히 키 디자인은 좀 영상 때 늘 언급하고 있지만 기아가 이쁜 것 같습니다. 자, 키 디자인은 이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차량 외부에서 키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격 시동은 도어가 락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잠금을 꼭 한번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키를 싹 돌리면 이쪽에 반대쪽에 홀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 시동 시에는 모터가 가동돼서 조용하죠, 전기차처럼.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홀드 아래에 있는 요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요 버튼 누르고 있으면 차량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 떼면 하던 작업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 그리고 반대로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요 버튼 눌러주면 차가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키 이용해서 외부에서 차량 원격으로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꽤 유용합니다. 대신 현재처럼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차의 도어를 열고 탑승하기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 때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대신 차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도어를 열고 타기 힘들 때, 이때는 차량을 충분히 앞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준 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때 도어 오픈, 그리고 탑승하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신형 K5 하이브리드 먼저 보여드린 2.0 가솔린 모델과 다른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창 그래픽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 이제 이걸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반자율 주행 관련이라든지 트림, 연비 정보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창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현재는 여기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주행 상황에 맞춰서는 엔진만 쓸 때나 또는 전기 모터만 쓸 때나 같이 사용할 때 그 진행 과정들을 주행 상황에 맞춰서 보여주는 그래픽이 하나가 더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번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신형 K5 K5 페이스리프트로 변화를 꾀하면서 그래픽도 싹 바뀌었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K5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하고는 디자인이 다르죠. 전반적인 기능, 적용된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페리 이전하고도 부분 변경 이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이코나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주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진행 상황을 좀 여기 보여줬던 거를 좀 크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유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 사용량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 가솔린이나 1.6 터보 일반 내연기관에는 필요가 없는 항목이죠.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 정보, 이런 그래픽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고, 여기 계기판부터 살펴볼게요. 계기판을 이렇게 보면 이쪽에 배터리 현재 충전 상태라든지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차지의 에코, 파워 이렇게 구동 관련, 그리고 EV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 그리고 그린존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경 가능해요. 물론 계기판 전체 디자인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이는 거를 일반 내연기관 보듯이 엔진 회전수 볼 수 있도록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렇게 쓱쓱 미시면 돼요. 요건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면 클러스터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맨 밑에 요 엔진 회전 속도계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모드 세 가지 주행 모드가 나와요. 요게 뭐냐면, 자, K5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다이얼 형식에 돌리시면 돼요. 요건 뭐 페리 이전하고도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돌리면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총 3개 드라이브 모드를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셨죠? 여기 에코는 요게 이제 온산 상태고요. 기능을 사용하겠다. 요게 기능을 오프한 상태입니다. 스포츠만 이렇게 온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요건 지금 에코 모드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먼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이 보입니다. 여기서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RPM으로 나오죠. 엔진 회전수 볼 수 있게. 그리고 배터리 항목이나 요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이드라이브 모드가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스포츠, 엔진 회전수, 에코는 다시 하이브리드. 이렇게 엔진 회전수,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던 그래픽으로 제공을 할지 말았지를 드라이브 모드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다 볼래, 나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모드별로 다 켜놓으시면 돼요. 이러면 바로 숫자로 나오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꿔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안 나오고 다 엔진 회전계, RPM 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드렸던 대로 나는 스포츠 모드에만 하고 다른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볼래 하면 또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되고, 난 다 싫어 하시는 분 다 꺼놓으시면 돼요. 그럼 요것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별로 엔진 회전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계기판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좀 바꿔줄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 요 위에 클러스터 테마 요게 있습니다. 선택하면 서클하고 심플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요거는 서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심플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차량은 이번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은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 그리고 선택 사양도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심플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다시 서클은 이렇게, 심플은 이렇게 바늘 형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좀 표시가 되고,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해서는 이쪽에 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나 하는 거는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총 디자인은 두 가지, 서클하고 심플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요 밑에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보여드렸던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바꾸면 표시가 됩니다. 컬러를 좀 달리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제가 좀 전에 스포츠에는 엔진 회전기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모드에서도 그거는 같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마이드라이브는 이렇게 가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컬러가 좀 달리하는데, 근데 요거를 바뀌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B로 해놓으면 요게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서클도 동일해요. 서클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 고정돼서, 요건 이제 그린 에코 모드였잖아요,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더라도,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꾸더라도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바뀌는 게 좀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서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야 난 드라이브 모드 바뀌는 거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연동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또 바뀌는. 그래서 전자계기판은 두 가지, 테마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기를 일반 내연기관 모델처럼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계기판은 그렇고, 이쪽 이렇게 넘어오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의 전반적인 기능 설정이나 인포 관련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이번 신형 K5 공통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도 가능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 끌어서 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쓱쓱 밀면 또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서 대부분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럼 먼저 보여드렸던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다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차량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도 또 아이콘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운전자 모드 들어갔다 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이전과 거의 비슷하죠. 텍스트로 되어 있고 각각 항목 선택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자, 먼저 운전자 보조. 이 부분은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주행 관련할 때 어시스트, 안전한 운전에 도움 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해선 다 기능을 켜놓고 주행하시는 게 좋아요. 차도 익숙하지 않고 또 어쨌든 안전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 켜놓으셨다가 나중에 나 이제 좀 적응을 했어, 그래서 삑삑거리는 게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항목에서 살펴볼 건 후측방 모니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방향 지수 넣어볼게요. 왼쪽, 오른쪽, 그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활용해서 그 화면을 계기판에 표현해주는 이 기능이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근데 나는 주행할 때 이게 나오는 게 좀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꺼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방향지시 넣어도 작동 안 하죠.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보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켜놓으시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볼게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보면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쪽에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 그래픽 볼지 안 볼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그래픽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고, 안 볼래 하시는 분들은 꺼놓으시면 드라이브 모드 바꿔도 변화 없죠. 자, 그리고 위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 요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할 때 여기 나왔던 마이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에코는 이제 에코나 스포츠는 익숙하시잖아요. 연비 위주, 그리고 조금 스포티한 주행. 근데 일반 모델하고 하이브리드하고 다른 점은 컴포트, 그러니까 노멀 모드가 없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에코가 그냥 일반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요 밑에 있는 마이 드라이브, 이건 뭐냐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방금 보여드린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에코로도 할 수 있고 스포츠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자,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강도도 노멀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세팅을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그게 바로 맞춤, 개인 맞춤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보실게요. 여기 스마트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없던 거. 그럼 이 스마트는 뭐냐? 이거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에코와 스포츠를 알아서 설정해주는 그 모드가 스마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놓고 스티어링 난 노멀로 해놓을래 하면 이 세팅인 걸 한 번에 불러오는, 그게 바로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트 보면 여기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이거 체크해 놓고, 자, 시트 위치 바꿔볼게요. 운전석 쪽 이렇게 하면 여기 어느 부분을 조절하고 있는지 이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이 그래픽 보실 분들은 체크, 보지 않으실 분들은 꺼놓으시면 되고요. 자, 위에 승하차 편의 볼게요. 요건 뭐냐면, 보여드릴 때는 이제 운전석 전동 시트고 메모리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는. 자, 근데 요거를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이 운전석 시트를 알아서 빼줍니다. 좀 더 승하차하기 편하라고. 그 빼주는 길이를 짧게 가져갈지 길게 가져갈지 사용을 안 할지 이렇게 설정을 각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면 시트를 원래 있던 자리까지 원복시켜주는 그 기능까지 지원을 해줘요.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조수석 시트라는 건 뭐냐면 동일합니다. 운전석 시트처럼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조수석도 이렇게 전동 시트 돼 있고, 해당 차량은 이렇게 워크인까지 기능,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운전석 뒤로 밀어주는 것처럼 시동 끄면 보조석도 뒤로 가요. 보조석 시트도 뒤로 가요. 그리고 다시 시동 걸면 앞으로도 옵니다. 그 기능 사용할지 안 할지. 자, 도어 쪽 보면 여기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동 트렁크예요. 전동 트렁크의 열림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열리는 거고요. 요 하면 절반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완전 열리게 할지 절반 열리게 할지. 그래, 전동 트렁크의 높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밑에 스마트 트렁크, 요거랑 요 기능은 뭐냐면,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키 가지고 차량 뒤쪽 가서 3초인가 4초 서 있으면 트렁크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 사용하실 분들은 온,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오프. 자, 그리고 편의 보겠습니다. 자, 편의에서 볼 거는 여기에요. 여기 휴대기기 무선 충전 시스템. 요거 뭐냐면 K5는
이쪽에 스마트폰 놓으시면 무선 충전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는 뭐 K5, 요거는 뭐 페리 이전하고도 동일하죠, 위치는. 이쪽에서 이제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놨는데 무선 충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오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온 해놓으시면 여기 스마트폰 놓으면 무선 충전 되고요. 요 밑에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 인디게이터, 이건 뭐냐면 스마트폰 여기 놔서 무선 충전 되면 요쪽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근데 이 점등되는 타입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입 1은 뭐냐면 이렇게 황색등이 요쪽에 들어와서 고정 상태로 충전 상태를 알려주고, 타입 2는 녹색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충전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될 때 램프 인디게이터의 타입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K5 뿐만 아니라 소렌토라든지 요즘 기아에서 적극적으로 실내에 반영해 주고 있는 그 기능인데, 한 단으로 인포와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 패널, 요거 이렇게 누르면 공조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바람의 크기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조절, 요건 다이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하면 요건 이제 인포가 나오겠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셋업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 들으실 때. 근데 요거는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계속 바뀌어요. 요거는 뭐 굳이 요걸 눌러야 되겠다, 나는 공조기 해야 되니까 요 밑에 걸 눌러야 돼 하실 필요 없이 아무거나 눌러도 전환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괜찮은 게 얘는 이쪽은 무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지문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치 반응성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는 공조 상태잖아요. 여기서 끄는 방법은 뭐냐면 내려도 안 내려가죠.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공조기가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켜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전환해 볼게요. 요건 이제 인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오디오 볼륨이 돼요. 그래서 미디어 뭐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눌러주면 오프가 되고, 라디오 조절,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다시 공조기 하면 이때는 온도 조절하고 온오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터치 패널뿐만 아니라 물리 원형 다이얼 자체도 전환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들어간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공조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온도를 올렸는데도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되고 나면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한단에서 이렇게 터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이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살펴볼게요. 드라이브 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2.0 가솔린 먼저 보여드린 항모 차량에는 없던 건데, 요건 뭐냐면 요걸 켜놓게 되면 운전석 쪽에만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이 나오게, 그래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은 뭐 이전 K5하고 다른 점은 없어요. 하나 추가된 거라고 하면 요거 되겠죠. 요 지문 인식해갖고 사용자 설정 불러올 수 있는 요게 하나 추가가 됐고, 드라이브 모드는 보여드렸던 요거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시트, 열선, 그리고 통풍. 열선은 다 위에만 간장하고요. 밑으로 내려주면 바로 통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또 내려주면 되고, 보조석도 동일하겠죠. 각각 3단계씩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핸들 열선이고, 자, 그리고 다이얼 형식의 기어 레버예요. 요 조작성은, 요거 조작은 간단합니다. 돌리시면 돼요. 여기 상태에서 돌리면 R,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N, 그리고 D, 그리고 다시 N, R, 그 다음에 눌러주면 P, 이렇게 해서 돌려서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형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나는 여기 조작할 때 N 넘어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쭉 돌리시면 됩니다. R 갔죠? 여기서 쭉, 그럼 D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쭉 R 눌러주면 P.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하이브리드라고 다르진 않고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K5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 기능 버튼들은 핸들 요쪽 오른쪽에 모아져 있어요. 거기서 여기 핸들 아이콘 된 이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인식하고, 이때는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대부분 타 브랜드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서 작동하게끔 적용이 되는 반면, 기아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는 이렇게 페달만 조작하고 핸들은 스스로 조향해주는 이 기능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버튼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 있잖아요.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속도가 변해요. 올리면 1씩 올라가고 내리면 1씩 내려가고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림픽대로니까 속도는 80km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이때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렸던 대로 설정했던 이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유지가 돼요. 대신 이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일정 시간 핸들 잡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계속 핸들 잡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경고까지 띄워요.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으면 기능 해제되니까 이때는 핸들 살짝 구타해 주시면 기능이 유지가 되는, 그래서 K5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핌이었습니다.